예, 홍진호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권은 북기순용사, 북납포된 홍진호, 북자만 들어가면 뭔가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석연찮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22일쯤에, 늦어도 24일쯤에 홍진호를 침몰이나 이렇게 실종으로 처리를 하고, 한마디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말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4일 날 실종되었다면 그 홍진호가 적어도 27일 날 아침에 북에서 등장하기 전까지 실종된 배의 처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언론에 그렇게 통제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또요, 보고를 3.5톤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16일 날 울릉도 저동항을 나가서 17일 날 한 마리밖에 못 잡고 18일 날 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대하태어장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북한 영역을 82km인가 안에까지 들어갔다면서 또 GPS는 다 끄고 항적 장치도 다 지우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영역에 이렇게 82km나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북한 영역에 그렇게 들어간지는 자기들이 알았냐는 겁니다. 또 그래서 들어가서 19, 20일 이틀간에 3.5톤을 잡았다고 하는데, 보고를 3.5톤을 잡으려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보고를 열심히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보고통, 낚싯바늘이 한 150개 달린 한 150개쯤 되는 보고통을 바다에 던지고 또 보고 잡아 올려서 또 빼고 거기에 미끼 또 끼워 가지고 또 던지고, 이런 일을 반복을 얼마나 해야 3.5톤을 잡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10월 20일 그 이런 보고철에 보고가 제주도부터 위로 올라간다는데 보고를 3.5톤이나 잡을 수 있다는데, 자, 어구의 3분의 1을 잃어버려서 북한 배한테 가서 너네들이 가져갔냐 묻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11월 4일입니까? 보고 배에 올라가서 기자가 목격한 부분에는 보고 배에 무수히 끼어 있는 이 꽁치, 낚싯바늘에 끼어 있는 미끼들을 이제 미끼가 썩었으니까 빼가지고 한때 모아서 바다로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보고 3.5톤은 도대체 뭘로 잡았습니까? 어구도 3분의 1 날아가고 낚싯바늘도 그렇게 많이 미끼가 끼어져 있었다는데, 그리고 그 잡은 보고는 후포항에서 팔았을 건데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어떻게 팔았느냐는 겁니다. 북한에서 보고 얻어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선원들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다는데, 그 보고 어디다 팔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 만에 보고를 어떻게 3.5톤을 잡았는지 이런 부분에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장, 기관장 등 선원들이 정인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베트남 선원은 한 방에 2명씩 먹었고 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식기를 그렇게 가지고 나갔다면서 밖으로는 나가지는 못했고 1시간 반 정도 모욕하고 씻게끔 했고 밥을 방으로 룸서비스를 해줬고 먹고 약 30분쯤 있으면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홍진호 선장은 조사는 밥을 먹고 나면 계속 한두 시간씩 했고 하루에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5, 6시간 정도 물어보고,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본 말이 우리 해역에서 왜 조업했느냐라는 거고,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당국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또 선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초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북한 해역에 들어온 것을 알았는지만 물어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정인으로 놓은
이 선언 중에 일부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간첩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서 호소를 하니까 이 한국당의 김태현 의원이 앞서 답한 사람 일어나라면서 누가 야당 의원들이 간첩이라고 그랬냐라고 이렇게 이 호통을 치면서 정확히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와 그렇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해서 선언이 뭐 알았다고 이렇게 답을 하게끔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 벌어진 직후에 국감에서 선원들이 젊고 귀환할 때 표정이 어둡다. 세간에는 모종의 임무를 받고 올라갔다. 공작원이란 말도 들린다. 이래서 실상을 조사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 마치 국감장에 나와서 현 여권에서 물으니까 야당 의원 중에 자신들을 간첩으로 뭐 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범죄자들입니다. 이 선장, 선원, 기관장들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으로는 범죄자들이고 더 나아갔어요. 뭔가가 감추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감장까지 끌려 나갔지요. 그런데 홍진호 납포와 관련해서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김영춘 장관이 서로가 말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요. 홍진호가 잡힐 때 북한에서 북한이 중국 어선으로 가장을 해서 홍진호를 납포했다고 지금 선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영춘 장관은 북한 경제 수역에서 북한이 중국 배로 위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일축을 했습니다. 즉 해수부 장관은 왜 북한 영역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한 경비정이라 하고 잡지 중국 해적처럼 해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북한이 중국 어선으로 위장해서 지금 한국 배를 잡으러 왔느냐 하는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 쪽 해양 경비를 하는 부대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중국 어선을 몰수했던 샀던 이유로 중국 어선이었던 배를 경비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있지만은 왜 북한 어선들이 중국 해적선으로 위장을 하고 한국 배를 잡아갔겠느냐. 자기는 그럴 생각은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송 장관은 그 전날 그저께 국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홍진호를 납치한 이 북한 경비정은 중국 어선을 가장했다면서 북한이 경제 수역에서 중국 배나 우리 배에 불법 조업을 감시하려고 이렇게 가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안보 시스템이나 이 해양 경찰 대응, 그 다음에 보고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 이 상황 실험 뭐 했냐? 대통령이 몇 시에 보고받았냐? 5분 단위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무슨 지시를 했냐? 그래서 세월호는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아났다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안이 다른 것은 아닌 것이죠. 똑같은 일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라고 지시하고 뭐라고 보고받았느냐 하는 거고 한국의 어민 10명이 사라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시구하고 치킨 먹을 동안에 청와대는 그리고 해군은 국방부는 해경은 뭘 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은 똑같이 질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번 일도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토대는 같은 사건인데 국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똑같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원산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라고 보는 국민도 있다. 그래서 후자에 대해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이리 했지. 정말 이 배가 돌아오기까지 정부의 대응이 언론 보도도 감추고 또
22일 날 알았다면서 24일까지 뭉개고 24일 날부터 실종으로 조사를 해서 수색을 했다면서 신문에 한 줄도 방송에 한 토막도 보도되지 않았고 그러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북한 방송을 보고 알았고 또 해수부에 대책반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갖다가 어떻게 논의할 건가 하는 지경까지도 갔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가? 정부가 통제한다면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이 홍진호회가 보고를 잡았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석연치 않은 실질적인 해상업의 실태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선장고 씨가 어제 이 국회에 왔어요. 22일 날 통화해놓고 왜 22일 날 오전 8시 반에 통화를 한 것처럼 했느냐고 물으니까 20일 날 마지막 통화를 할 때 어장 사고만 났지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흘 조업 뒤에 입항한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통상 하루 정도는 제때 위치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보고 타임을 놓쳤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장 사고가 났다라는 말, 이게 뭔가 하면 이 바늘 한 150개를 통에 띄어서 이렇게 바다로 뿌립니다. 거기 바늘을 끼울 때는 이 낚시 바늘에 날카로운 보고 낚시는요, 보고가 이빨이 세서 일반 바늘은 잘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칼처럼 생긴, 그걸 자르려면 보고 입이 날아갈 만큼 칼입니다, 칼. 그 끝에다가 꽁치를 끼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긴 동그란 통발 같은 데다가 하나씩 끼워요. 그래가지고는 엉키지 않도록 한 개씩 바다로 풀고 그거를 갖다가 수십 개를 푼 다음에는 거기에는 또 이 둥둥 뜨는 부표를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30kg, 40kg를 한 2만 개 되는 바늘을 다 던져요. 그래서 바늘을 전체적으로 한 너댓 구간으로 나누어서 부표를 한 개씩 던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부표 띄운 부분이 3분의 1만큼이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장사고예요. 20일 날 어장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3.5톤을 잡았느냐. 이거 보고잡이 해본 사람은요. 어구를 그렇게 3분의 1쯤 날려놓고 그러면요. 보통 보고잡이 배들은 그 3분의 2만 갖고 고기를 잡아봤자 철도 이런데 얼마를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요. 그걸 해수하지 못했다면 그걸 필사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어구가 날아가 버리면요. 그래서 막 주변 배도 물어보고 레이더도 켜고 하면서 그거 부표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부표를 잊어먹고도 고기를 3.5톤을 이틀 만에 잡았다고 하면 이건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은 의혹을 해명하는 데 어제 집중을 했다는데 해경은 간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선원 한 명이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어 치료 중인데 배 타는 줄을 모른다. 얼굴이 언론에 나가면 쇼크를 받아 쓰러질 거라면서 마스크를 요구하고 이에 다른 선원들도 요구해서 마스크 10장을 전달했다 하고 또 이날 홍진호 선장은 마스크 착용 경위에 대해서 가정사도 있고 자식들 보는 눈도 있고 집에 와이프가 지병을 앓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거지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북에 납북대가 온 사람들은 일부러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타는 게 떳떳하고 안 부끄러웠고 집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가정사도 없어서 드러냈습니까? 아니 그 배들은 납치됐을 때 납치됐다고 했고 떳떳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홍진호는 납치됐는 줄도 모르고 언론에 보도도 한 줄 안 나고 제대로 찾지도 않다가 북한 발표로 돌아왔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얼굴을 드러내고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언론하고는 전화만 인터뷰한다부터 하고 예? 무슨 속초항에 있다가 후포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3.5톤 예? 보고를 팔기 위해서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보고를 냉동해가지고 포장 박스에 내어줬다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문이 있는 건데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고 3.5톤을 잡게 된 경위와 처분 경위에 대해서 북한의 냉동 경위와 포장 경위에 대해서 왜 묻지 않는 것인지, 언론 보도가 안 나간 부분, 배의 실종에 대해서 그 해경에 왜 묻지 않은 건지, 해경에서 이 수습 대책반을 만들었는데 그 수습 대책반을 만들 정도였으면 사망을 가상했을 건데 왜 그런 부분을 묻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한국당 인간들이나 바른정당 인간들. 자, 보고잡이 선언치고 모두 젊다. 이런 상식적인 걸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경청장이요. 베트남 선언이 있어서 평균 연령이 낮아졌지만 한국 선언은 다른 선언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매년 재난사고가 30만 건씩 나는데 이게 청와대가 다 관리가 가능하냐 하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월간 조선이 홍진호 관련 의혹들을 현지 취재해서 보도를 한다면서 해명을 하면서 한때는 의혹 제기에 좀 앞장서더니만 이제는 해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진호 선원들은 왜 가족이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아이 기사 첫면에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었던 의혹들이 현지 취재를 해보니까 실상과는 거리가 먼다는 걸 확인해서 월간조선 12호로에 지금 담으려고 하고 취재된 것을 의혹 1부터 7까지 지금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홍진호 레이더 의혹을 제기했던 거는 뭡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취재도 안 해보고요. 그 의혹을 제기해놓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거는 다 그러더라 하면서 의혹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까? 기사를 그렇게 쉽게 씁니까? 자, 그런 의혹을 제기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을 또 자기들이 확산시켰습니까? 아예 기사 위에다가 의혹이 아니더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연재를 하는 건 난 처음 봅니다. 말뚝을 딱 박아놓고 해요. 그동안의 의혹은 의혹이 아니었다. 뭐 먹었습니까? 자, 없는 가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후포항을 찾아서 선주 선장 선원을 만났는데 또 그들의 숙식을 일부 지원하는 다방 주인도 만났는데 8년 전에 울산 죽변에서 후포로 왔다라는 다방 주인은 선주 선장 선원하고 각별했는데 기자가 홍진호와 관련해 질문하는 도중에 홍진호 선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기자한테 여기 가르쳐줬냐 이 새끼야 라고 하는 등 허물없이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홍진호 선장과 선원 다수가 혼자 산다고 이렇게 이 다방 주인이 이야기했대요. 홍진호 실소유주 고모 씨 47살과 선장 남모 씨 47살, 선원 강 씨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월간 조선 12월에 자세히 다룰 거고 간략하게 다방 주인의 전언을 전하면 선원 중에 누구는 각 씨가 심장병이 있어서 놀랄까봐 안 알렸고 아까 송 씨는 성과를 봤죠. 마누라한테 오지 말라니까 안 왔고 선원 누구는 집이 부산인데 얼굴이 나왔다고 각 씨가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 창피해서 집에 못 오겠다. 참 홍진호는 희한한 사람들만 선주부터 선언을 하네요. 남성장도 혼자 있어 식구가 있어야 나오지요. 가판에서 일하는 갸도 아무도 없고 가족들을 만들어 놓는겨. 사돈 8촌은 나오라 하는겨. 내가 타도 안 갑니다. 넘사시럽구로. 그리고 또 다른 김모는 손녀가 셋이나 있는데 얼굴 팔리면 학교에서 결단난다. 일주일 만에 왔는 걸 가족이 와가 우애한단 말인겨. 가족들은 안 오고 내가 보호자 입장에서 안 나갔는겨. 이런다는 거예요. 참 편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알았더라도 지금 적어도 여기에 이 내용으로 보면 21일 날부터 27일까지 홍진호가 육지에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20일 날 마지막 선주하고 통화한 뒤에 일주일 동안을 홍진호가 육지에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아무리 한국에 배 타는 사람들이 이 한마디로 내팽개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부끄러워하고 집에서 관심도 없고 이럽니까? 제가 본 다큐멘터리 두 건에는 보면요. 젊은 사람 한 명이 이 돈 부지런히 모아서 자기 배를 하나 사겠다고 하면서 TV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요. 자기 이렇게 이
보고잡이 하는 배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평생 고생했는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은 다리를 못 서는 중증 장애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진호에서 이 바늘에 미끼 끼는 일이라든지 험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장이 첫 부인이 도망가고 애들 둘이가 있는 걸 돌봐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다고 울먹이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애들은 창피한 줄 몰라서 그럽니까? KBS에서요, 공감 다큐에 있고, 그 EBS의 극한 직업에서 있습니다. 그 두 프로에 선장이와 선은 외국 베트남 사람까지 TV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TV 다큐에 나와서 얼굴을 다 하면서 작업하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먹는 거, 심지어 뭐 장난치는 것까지도 다 공개하는데, 홍진호는 왜 이렇게 감출 일이 많아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월간 조선이요, 초장에는 의혹 제기에 앞장을 서더니만 입장을 바꿔서 현지 가보니 의혹이 없다라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해경에 가서 또 해수부에 가서 왜 언론 보도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요. 보고 3.5톤을 어떻게 팔았는지부터 물어야 되고, 진짜 10월 20일 날 이틀 만에 어구 3분의 1이 날아가고 바늘에 낀 이 미끼가 엄청 남았는데 보고를 3.5톤을 잡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확인해야죠. 다른 보고잡이 배 선장이나 선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보고잡이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해야죠. 저만 해도 여기 앉아서 다른 보고잡이 선원들이나 선장이나 베트남 선원들이 다 얼굴 공개하는데 생활을, 왜 홍진호만 그걸 덤나는 거죠. 자, 그런 것부터 한번 취재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 약 먹었습니까?